도로를 달리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욕설을 들어보았다고 답하기도 했죠. 보통은 보복 운전만을 떠올리며 자신이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할 텐데요. 도로 위 크고 작은 다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삼거리, 제보자는 아침 출근길부터 의도치 않은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네, 지금 바로 요 앞자리가 맞고요. 지금도 정말 남는 게 세상은 넓고 뭐 또라이는 많다? 그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제가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우회전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으로 차 한 대가 등장합니다. 제보자의 차를 추월하기 위해 인도까지 올라탄 건데요. 경적을 들은 상대 운전자는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니까 조용히 가실 줄 알았거든요. 오른쪽으로 저를 추월해 가면서 뭐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경적을 울렸죠. 클락션을 울렸는데 하차를 하셔갖고 저한테 뭔가 이렇게 욕을 하고 좀 이렇게 언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차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는 제보자와 한참이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어쩌라고? 아니 가려면 길을 막고요. 아니 이쪽을 푸시던가. 이게 길을 막고 있는 거 지금 당신 지금 인도에 지금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막히는데 이거는 꼴통이네 이거. 꼴통?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지 않았다고 걸어온 시비. 지금 인도로 가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짓이에요? 아니 다 가잖아. 이게 지금 막고 있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 우리가 완전히 미친다. 말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 차로 이렇게 돌아가서 저를 이렇게 보세요, 제 차를. 근데 저는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얼른 빼야겠길래 차를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이동을 했거든요. 말다툼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대 운전자가 차량에 부딪혔는지 다리를 절뚝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비명도 지르시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시면서 본인이 제 차에 받쳤다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셨거든요. 그렇게 준법 정신이 투철하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가는 뺑소니로 신고되지 않을까 싶어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생각보다 금세 정리됐습니다. 경찰관이 이거는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가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분이 경찰한테 계속 사과를 하셨거든요. 잘못했다고, 다치지 않았고 본인이 잘못한 것 같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경찰의 중재하에 사건은 별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삼거리에서는 인도를 침범하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언제 또 다툼이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진짜 준법 정신이 매우 투철해갖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상식이라는 틀 안에서 뭐 안전운전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간의 다툼은 명백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로 벌어집니다. 제보자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 차로에서 같이 우회전을 돌던 택시와 부딪히고 마는데요. 제보자는 당연히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받을 줄 알았지만 돌아온 건 질책뿐이었답니다. 아유, 또 뭐 새벽에 야간에 운전하시는데 아이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요. 이러려고 했는데 내리자마자 다짜고짜고 저한테 화내면서 아니 거기서 왜 이렇게 막 들어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순간 잘못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며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그 옆에 영업용이 하나 서 있었다고. 영업용이 두 대가 같이 있었는데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딪힌 거는 기사님 차라고요, 블랙박스에. 그 차가 내 차야? 예! 그 차가 기사님 차 맞아요. 먼저 택시기사는 제보자와 사고가 난 게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택시일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한 건 분명 해당 택시가 맞습니다. 또한 그는 본인이 피해자라며 또 다른 주장을 했다는데요. 왜 갑자기 자기 쪽으로 들어왔냐? 왜 자기 쪽으로 들이댔냐? 그러면서 사고 부위를 보는데 이거가 내가 옆으로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사고 날 수가 없어. 당신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낸 거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같으면은 여기가 긁히질 않아요. 여기가 긁히지. 아 참. 아니 여기 쳤으니까 여기가 긁히죠. 이거는 당신이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부딪혔다는데 왜 내가 하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가려고 얘기를 했지. 당시 제보자는 본인의 차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며 무리하게 밀고 들어온 건 아무리 봐도 택시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결국 언쟁을 끝내기 위해 경찰을 불렀지만 그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갔다가 밀은 자리가 뻔뻔한데 뭘 날. 블랙박스 영상이 옆에서 부딪히는 게 있는데. 하지만 기사의 주장과는 달리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사고를 확인하고 제보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다행히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사고는 원만히 마무리됐습니다. 만약 택시 기사분이 정말 진심 어리게 사과하셨으면은 제가 조금 보탤 수 있었어요. 가벼운 접촉 사고야 뭐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과실 비율은 100대 0.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에 담긴 사고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은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된 태도는 이후에 합의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겠죠. 피해 차량 운전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주장은 감정 싸움만 불러올 뿐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데요. 만약 억울한 게 있다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내 앞에 차들 때문에 길이 막혀 있다면 잘 기다리고 있다가도 순간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슬며시 유혹에 빠지게 되죠. 이 선만 넘으면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자,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순간 큰 낭패를 겪게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 제보자가 우회전 대기 중인 차량을 추월해 가려던 순간 옆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앞차가 우회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비켜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려고 했는데 역주행으로 맹목적으로 달려오니까 그건 어떻게 할 답이 없더라고요.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려던 찰나 뒤에서 이미 역주행을 하며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하고 만 거죠. 제보자는 사고 직전까지 후방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데요. 우측으로 비켜주니까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뭐 앞에 차가 오지 않는 걸 보고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 들어오는 거 없는 거 보고 살짝 넘어서 비켜가려는데 제 뒷차가 아닌 그 뒤에 차가 달려올 줄 몰랐죠. 역주행하던 택시기사 역시 제보자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겠죠. 보험사에서는 제보자의 사고 과실을 40%로 예상했는데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책임은 너무나 컸습니다. 진짜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저처럼 운전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마 열에 8은 그렇게 운전했을 것 같거든요. 우회전에 걸려있으면 살짝 비켜야지라는 게 아마 대부분 운전자들 심리일 것 같아요.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 때문에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운전법에 역주행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이나 다 중앙선 침범인 거예요. 먼저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갔으니까 그 차량을 1차 잡은 것뿐이지 그 이 차량도 중앙선 침범한 거랑 똑같아요.
운전자는 가끔씩 차가 막힌다 싶으면 역주행의 유혹에 빠지곤 하는데요. 이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좌회전 대기차로 앞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춘천의 한 왕복 6차로 도로, 제보자 역시 이곳에서 역주행 차량을 목격했다는데요. 저를 지나치고 역주행을 해서 포켓차로까지 가는 상황이었고요. 많이 황당하죠. 왜 저걸 못 기다리고 갈까? 기다려봐야 한 늦어야 2분 정도거든요. 앞차를 따라 정차한 제보자 옆으로 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은 채 달려옵니다. 검은색 SUV를 필두로 차량의 황당한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는데요. 제보자가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역주행을 감행한 차량만 무려 10대가 넘습니다. 보통 한 두세 대는 늘 있었던 건데 총 12대가 저를 넘어가는 게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대 차로에 차량 통행이 거의 없다 보니 역주행을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겠죠. 길이 좁고 혼잡한 도로라고 역주행 차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차량 정체가 심해 앞차가 이동하기를 기다리다 보면 그새를 못 참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해가는 운전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 차선에서 차량이 오는 순간 같으면 위험한 경우죠. 정 급하면은 골목등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역주행을 하는 거 보면은 참 너무 심했다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혼잡할수록 역주행 사고의 위험은 커집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은 더할 나위 없겠죠. 문제는 단순히 차 대 차 사고뿐만 아니라 도로를 지나는 자전거나 보행자까지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처럼 도로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앞서 발생했던 택시와의 사고 역시 파손된 차량이 넉 대, 부상자만 10명이나 됩니다. 역주행 차량과의 사고였지만 제보자 또한 중앙선 침범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40초나 30초만 더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나는 사고였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뭐 이렇게 큰 사고도 없었을 테고 이렇게 큰 비싼 수업료를 낼 필요는 없었죠. 돌을 던져도 뭐 맞아야죠. 잘못을 했으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도로가 꽉 막혀 있다면 성급한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서두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